지질학자가 돌을 연구합니다. 그는 돌 바깥에 서서 돌을 손에 들고 깨뜨려도 보고 성분을 분석하기도 합니다. 아는 사람과 알려지는 돌은 완전히 따로따로입니다. 그런데 그 알려고 하는 대상이 나의 몸이라면 알의 객체와 주체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주체와 객체가 하나인 이상한 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몸으로 알고 몸으로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는 채널 몸들의 살림살이입니다. 저는 소수마을 공동체에서 꽃과 새와 별을 관찰하면서 의철학과 인문의학을 공부하는 강신익입니다. 지난 편에서는 내 몸이 138억 년의 시간이 얽혀있는 매듭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몸을 우리가 대체 어떻게 알아왔는가, 알의 역사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세상 대부분의 알은 아는 자가 대상 바깥에 있습니다. 천문학자는 별 바깥에, 지질학자는 돌 바깥에 있죠. 그런데 몸은 다릅니다. 몸을 아는 것은 언제나 또 다른 몸입니다. 나를 아는 나도 몸이고 알려지는 나도 몸입니다. 네덜란드의 판화가 애셔의 그림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오른손이 왼손을 그리고 왼손이 다시 오른손을 그리는 그림입니다. 누가 그리는 손이고 누가 그려지는 손인지 알 수 없습니다. 몸이 몸을 아는 일이 딱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산다는 거는 몸이 몸을 알아가는 지혜가 조금씩 자라나는 과정이라고요. 이건 그냥 말장난이 아닙니다. 아주 실감 나는 문제입니다. 우울한 마음이 몸을 무겁게 만들고 무거워진 몸이 다시 마음을 더 가라앉힙니다. 어디까지가 몸이고 어디부터가 마음인지 아는 나와 앓는 나를 딱 잘라 나눌 수가 없습니다. 몸에 대한 알은 늘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알의 방식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 크게 달랐습니다. 여기서 큰 두 갈래길이 갈립니다. 한 갈래는 서양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은 이 세상 모든 것이 완벽한 원본인 이데아의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봤습니다. 원본과 복제본, 이렇게 둘로 나누는 사고죠. 17세기 데카르트는 이걸 몸에 적용합니다. 몸은 하나의 기계이고 마음은 그 기계 속에 새들어 사는 유령이다. 이 생각이 바로 지금 우리 상식이 된 심신이원론의 뿌리입니다. 몸과 마음은 전혀 다른 것이다 하는 생각 말이죠. 이게 남의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병원에 가면 몸은 내과 외과에서 마음은 정신과에서 따로 봅니다. 몸이 아프면 검사를 하고 마음이 힘들면 상담을 받으라고 하죠. 몸 따로 마음 따로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이 구분이 사실은 400년 전 데카르트에게서 온 겁니다. 다른 한 갈래는 동아시아입니다. 여기서는 둘로 나누기보다 셋을 기본으로 봤습니다. 하늘과 땅과 사람, 천지인입니다. 우리가 쓰는 한글도 이 천지인 삼재의 원리로 만들어졌고 태극기의 태극도 원래는 음과 양 둘이 아니라 천지인 셋을 상징하는 삼태극으로 그려지곤 했습니다. 고구려 벽화의 삼조고는 다리가 셋 달린 까마귀죠. 우리는 전통적으로 둘보다 셋을 더 안정된 숫자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을 갈라놓기보다는 기라는 흐름으로 서로 이어진 것으로 봤습니다. 기운이 차다, 봄 기운이 가득하다, 이런 말들이 그 흔적이죠. 기는 몸과 마음과 세상을 하나로 꿰뚫어 작동하는 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서양의학이 몸과 마음을 나누는 심신이원론에서 태어났다면 동아시아 전통의학은 몸과 기를 하나로 보는 이론론의 전통을 잇는 의학이라고요. 동아시아에서 하늘과 사람은 서로 남남이 아니라 하나로 통하는 사이였습니다. 천인합일이라는 말이 그것이죠. 계절이 바뀌면 몸도 따라 바뀌고 마음이 상하면 몸도 상한다고 봤습니다. 나눠서 따지기보다 서로 어떻게 감흥하며 이어지는지에 더 마음을 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신이원론이 놀라운 일을 해냅니다. 몸에서 영혼이라는 신성한 것을 걷어내고 순수한 기계로 보게 되자 서양의학은 그 기계를 마음껏 열고 고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의학의 눈부신 성과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대과가 있었습니다. 몸을 기계로만 보니까 그 안에 사는 사람과 마음이 소외된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 의학에 대한 가장 뼈아픈 비판이 이겁니다. 병은 고쳤는데 환자의 고통은 더 심해지거나 심지어 환자가 죽기도 한다는 거죠. 기계를 고치는 데만 몰두하면 그 몸을 살아가는 사람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물론 이 문제를 의사들이 몰랐을 리 없습니다. 그래서 대안이 여럿 나왔습니다. 몸과 마음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본 심신상관의학, 몸을 부품의 합이 아니라 하나의 유기적 생명으로 본 유기체론과 전일론이 그것입니다. 지구 전체를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로 보는 가이아 이론도 같은 흐름입니다. 1990년대에 유행한 보안 대책 의학도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오늘날 의료인문학과 의철학으로 이어져 맥락을 잇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A 이렇습니다. watch can be 시계는 taken 부품을 다 apart and 분해했다가 perfectly 다시 맞추면 reassembled, 똑같이 but 돌아갑니다. life is a 부품의 flowing 합이 river 곧 that can never 시계니까요. be reconstructed. 그런데 생명은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몸을 분해했다가 도로 맞춰 놓는다고 다시 살아나지는 않죠. 몸은 부품의 합이 아니라 그 부품들이 서로 주고받는 관계 전체입니다. 이게 유기체론과 전일론이 말하려는 핵심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려고 합니다. 의료인문학마저도 자칫하면 딱딱한 의학 위에 인문학이라는 부드러운 코팅을 살짝 입히는데 그치기 쉽습니다. 인문학이 의학의 장식물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저는 그게 아니라 과학과 인문학으로 함께 이해한 인간 또는 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의학, 제 말로 하면 인문의학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딱딱한 진료를 마친 다음에 시 한 편, 따뜻한 말 한마디를 얻는 것으로 그친다면 그건 코팅입니다.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고 무엇을 앓고 있는지를 의학의 한복판에서 함께 이해하는 것, 그것이 인문의학입니다. 인문학이 곁들여지는 반찬이 아니라 밥 그 자체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간이라는 것을 고정된 무엇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험관에서 아기가 태어나고 우리 몸의 온갖 정보가 건강보험과 여러 플랫폼의 빅데이터로 쌓여서 거꾸로 우리 몸을 관리하는 규범이 됩니다. 몸이 기술과 섞이면서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인간을 고정해 놓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몸과 인간을 사유하려는 흐름을 포스트 휴머니즘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을 모든 것의 중심에 두던 낡은 생각을 넘어서려는 시도죠. 변화하는 몸을 공부하는 이런 인문의학을 저는 포스트 휴먼 의학이라고 부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몸에 대한 암은 돌에 대한 암과 다릅니다. 아는 자가 곧 알려지는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몸에 대한 암은 고정된 진리의 발견이 아니라 몸이 몸을 알아가며 끊임없이 변해가는 과정입니다. 오늘의 한 문장은 이겁니다. 몸은 알무의 대상인 동시에 주체다. 몸은 몸에 대한 몸의 알미다. 다음 편에서는 이 알무를 삶 쪽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산다는 것은 결국 몸이 하루하루 꾸려나가는 일, 다시 말해 몸살이입니다. 삶은 왜 몸살이인가? 그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의 살림살이였습니다.